(1338번) 갑시다. 어이? 빰빠밤빠밤. 이거 우리 수업 때 안 했냐? 누구 질문이야? 왜? 자, 일단 이런 형태의 그림, 그 뒤에 보면은 등비급수에 활용하면서 막 사각형 안에 또 선들 여기 그려서 뭐 삼각형 만들어 놓고 삼각형 안에 또 사각형 내접시키고 또 그 안에 또 내접시키고 이런 그림들 많이 봤지. 그것도 대놓고 보자마자 등비수열인데 이것도 보자마자 너희들이 등비수열인 거 알아야 돼. 그럼 등비수열인 거 알고 나면 끝났잖아. 뭐요? 가장 작은 반지름이 8, 가장 큰 반지름이 18. 근데 반지름 길이들은 등비수열. 그때 가운데 녀석의 반지름 길이를 찾아주세요. 등비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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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비수열이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등비수열이잖아. 어차피 얘만 찾고 싶은 거니까 얘를 공비라고 생각하자. 8에다가 r제곱을 곱했는데 18이 나왔다. r제곱은 얼마예요? 8분의 18이니까 얼마? 4분의 9. 공비는 얼마? 2분의 3. 끝났네? 얼마예요? 12. 자, 56번 가자. 너무 아픈데? 요새 왜 왼손 딱밤이 더 센 것 같지? 가자. 각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제3항이 6, 제7항이 24. 자, 이거 질문 누구예요? 꼽주는 거 아니니까 손으로 봐. 지수씨. 자, 일단 너가 여기서 찾아온 거 있지? 뭐 했어, 둘이? 그렇죠. 나누면 뭐 나와요? R에 4승 나옵니다. 맞니? 얼마 나와요? 4. 여기서 R제곱에서 일단 R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멈춰놓자. 혹시 R을 찾아야 된다면 루트 R, 루트 2까지 가던가. 알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걸 보니까 어때? 첫째 항을 제곱하래. 제곱을 하면 뭐가 되지를 고민을 하기 전에 첫째 항 자체가 A잖아. 맞지? 둘째 항이 얼마야? AR이잖아. 셋째 항은 얼마야? AR 제곱이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20번째 항까지 늘어놓으래. AR의 19승까지. 그 녀석을 뭐 했다? 제곱하고 있는 녀석 아니에요? 맞죠? 그 녀석들을 전부 다 뭐 해달래? 더해달래. 해보고 나니까 어때? R제곱. R제곱. R제곱씩 곱해지는 등비수열을 20개 더하고 있는 거고, 20개 더하고 있는 거고, 첫째 항은 I의 제곱으로 가고 있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야? 공비, R이 아니지. R제곱이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제곱. 공비 R제곱에 항의 개수 몇 개? 20개. 항상 개수를 기억하세요. 그럼 R제곱은 대입하면 되고 A제곱 찾아와야겠다. 다시 돌아가서 AR제곱이 6이었어요. R제곱이 2니까 A는 얼마예요? 3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A제곱 자리에 9. R제곱 자리에 2. 끝. 9 곱하기 2의 20승 마이너스 1. 어디냐? 1번. 다음 59번 갈까요? 너 자꾸 너무 의미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마. 이거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지수 멈춘 이유가 그걸 거야. 등비수열을 제곱하면 뭐지? 고민을 하는 거.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내가 플리즈 뭐라고 부탁했어요? 제발 식을 써보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오케이? 다들 앞으로 나오는 여기 뒤에 있는 이 질문들도 대부분 그럴 거야. 이것도 봐봐. 이거는 59번 질문 누구야? 질문 사람 다 손들어 봐봐. 많이 있을걸? 민서, 종혁이, 그치? 지수는 괜찮고?
안 풀었어? 안 푼 거는 뭐죠? 자, 어쨌든 왜 멈췄을까? 이것도 너희들이 안 해서 그래. 의미상으로만 접근했어. 뭐? AN의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는 합은 알겠는데 역수를 도대체 뒤집으면 뭘까? 고민만 한 거야. 석전이는 풀었나? 너도 아마 질문일 것 같은데 책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 어쨌든 고민만 하다가 멈춘 거예요. 너 등에 분필 묻은 거냐? 아니지? 놀래라. 네. 자, 알았죠? 어쨌든 일단 여기서 찾아올 수 있는 거 항 두 개가 주어졌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재료들 혹은 일반항 자체를 찾을 수 있다. 맞죠? 뭐야, 등비술이야? 등비술 만들어 보세요.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항이 11개의 항이 증가했습니다. 공비를 몇 번 곱했대요? 11번 곱했대요. 와,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계산하려고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아까 방금 나온 문제도 마찬가지였잖아. R 4승이 4니까 R 제곱은 2. 정수 상태에서 멈춰뒀지. 루트까지 안 갔단 말이야. 이거 당연히 11 거듭 제곱은 할 일이 없겠죠? 여기서 멈춰 놓읍시다. 그럼 첫째 항이 이고 공비는 몰라. 하지만 공비의 11승이 20이란 거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출발해보자. 첫 번째 갑니다. 어디 갔어? 갑니다.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의 합을 S12. 보여보자. S12. 너희 스타크래프트 해봤냐? S12 아니야? 네, 자 가자. S의 12 어떻게 구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죠? 더하고자 하는 대상 AN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건데 A 곱하기 R의 N-1승이잖아. 그럼 합공식 쓸 때 어떻게 하겠어? 공비-1분의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몇 승? 항의 개수승 12승 -1로 갈 거거든. 맞니요? 두 번째로 가볼까? AN의 역수라는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12항까지의 합을 T10이라고 부르겠대. 자, AN의 역수라는 게 뭔데? 말 그대로 얘를 역수로 뒤집은 거지. 그럼 이거는 뭔데? 살짝 뜯어보면 A분의 1이 첫째 항이고 R분의 1이 공비인 역시 등비수열 나와요. 그래서 T12를 구하러 갑시다 라고 하면 뭐예요? 1 공비의 분의 첫째 항에 1 공비의 항의 개수승 12승 이렇게 나오잖아. 대현이 그 두 개를 가지고 뭐 해달래요? S12 나누기 T12 해달래. 한 번 더 그대로 쓸게. 자, 분자는 뭐예요? R-1분의 A에 R의 12승 -1 분모는 1-R분의 1 분의 A분의 1 곱하기 1-R분의 1의 12승. 자, 분모에다가 뭐 하고 싶어? 분모에다가 분모 분자에 R의 12승을 곱하고 싶어. 나 지금 얘 너무 거슬려. 그러면은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자, 간다. 일단 너무 좁은데? 괜찮겠지? 자, 간다. 일단 분자는 그대로 쓸게요. 자, 분모 어떻게 돼요? A분의 1에 분모의 분자 먼저. 뭐야? R의 12승 -1 되지. 분모는 뭐 돼요? R 하나는 분배시켜서 R-1로 만들고 나머지 R의 11승은 옆에다 붙여두자. 자, 보이냐? 뭐가 보이냐? R의 12승 -1 약분. R-1 통째로 약분. 그럼 남는 거는 써보면 뭐야? A제곱에 R의 11승. 답 나왔죠? 됐죠? 뭐 수영. 됐죠? 결국 왜 질문이다? 안 해서야, 안 해서. 오케이? 쓰라는 대로 안 써서. 자꾸 소극적으로 가면은 등차 등비 힘들어. 알았죠? 일반항 공식 쓰고 구할 수 있는 만큼 재료 구하고 못 구한 것들은 A나 R 또는 A나 D로 미수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식을 계속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멈춰서 그래. 알았음? 알았음?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왜 그래 답답해서가 아니라 용기 좀 가지라고. 알았음? 안 쓰는 거는 그건 사실 자신이 없어서잖아. 이거 뭐지? 아, 이거 해도 되나? 솔직히 이 생각 때문에 멈추거든. 되나 하기 전에 해봐. 등차 등비는 일단 식으로 옮겨 써야 됩니다. 너네가. 알았죠? 이 얘기를 벌써 35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지? 가자. 몇 번? 88번? 가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등비술이 있다. 뭐 아무것도 안 줬다, 그치? 그러면서 10의 P승 플러스 10의 Q 플러스 2승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자, 이거는 외워야 되나? 얘들아, 보기 들어봐. 자, 보기 들어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에 대하여 SN의 일반항 AN이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룬다. ABC의 조건 중 너희가 지금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아니, 왜 갑자기 물어보니까 고개를 박아요.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입니다. 이 단어는 아니에요, 어차피. 인식만 보면서 대답해봐. SN이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저 수열의 일반항이 AN이 첫째 항부터 끝항까지 등차수열이 나온다면 ABC의 조건. 조용히 몰라. 등차수열이 나온다면 ABC의 조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 C는 0이요. 얘기 듣고 나면 아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우리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면 n에 대한 2차식이면 첫째 항만 따로 놀고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 우리 다 외웠잖아. 왜 또 까먹었어? 자, 등차수열에서는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한 게 있었을 거야. 등비수열은 외우라고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 못 푸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부터 온전하게 등비수열을 만족하니? 모르죠. 이렇게 주기만 하면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이니? 모르죠. 너네가 찾아야 돼. P와 Q를 빼보면 0이 나온다라는 건 너네들은 지금 현재 모르거든. 아, 더해보면 0이라는 걸. 그거를 안 외웠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간다. SM 뭐예요? 두 번째. SM-1 뭐예요? 둘이 뭐예요? 빼요. AN 나오죠? 그러면 좌변은 AN, 우변은 QQ 사라지고 P 묶어주고 R에 N-1승 묶어주면 첫 번째 녀석은 N승. 그러면 R 하나 더 남고 뒤에 녀석은 -1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첫째 항 AN은 A1은 S1을 구해와야 됩니다. S1 가자. 얼마야? 여기 있네. 얼마야? PR 에이씨. 플러스 Q. 근데 여기에다가 N에다가 1 넣어봐. 뭐 나와? P에 R 마이너스 P. 그 두 개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P 더하기 Q는 0이 나와야 돼요. 이거 외우고 있으면 더 땡큐긴 한데 난 등비수열은 외우라고 안 하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룬다. 저것도 힌트입니다. 보통 저기를 많이 놓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녀석을 봐. 이제 보이니? 뭐? P는 P고
Q는 마이너스 P를 고쳐주고 나면 무슨 꼴이 보여? 역수의 합. 산술기하 평균 보이나? 크거나 같다. 2루트에 둘이 곱해요. 곱해주면 뭐 나와? 지수끼리 더해주면 10의 제곱. 끝. 20이 답이에요. 20. 답은 4번. 됐음?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산술기하를 약간 억지로 껴넣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잠깐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어떤 거 숨어져 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근데 첫째 항부터 제대로 등비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 SN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 녀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외우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기는 해요. 뭐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 되면 90번으로 갈게요. 자, 가자. 390번으로 갑니다. 자, 볼게요. 수열 A는 첫째 항부터 제항까지 합 SN에 대하여 자, 수열 A는 등비수열이래요? 아니요, 그런 말 없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고 보니까 석찬이 너 연습장이라도 꺼내야지, 이 자식아. 자, 그러고 나서 니은,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니까 AN에 대한 질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일반항이 AN이 뭐가 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지. 아까 내가 설명한 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SN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등비수열이네 하면서 찾아갈 수 있지만 모르거든 너네 지금. 맞지? 그럼 뭐 해야지? 일반항 찾으러 가야지. 그럼 일반항 찾는 게 뭐야? 이거를 구한다 그지? 둘이 뭐예요? 빼요. 저는 뭐예요? AN이요. 오면 뭐예요? 일단 천천히 갈게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3의 제곱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지. 알아보기 쉽게 뭐로 바꾸자? 2의 n승으로 갈게요. 자, 그러니까 뭐로 묻고 싶게 생겼어? 당연히 차수가 낮은 놈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현재 얘는 두 번째 항부터입니다. 왜요? n-1이란 걸 쓰면서 왔기 때문에 n-1의 n이 1이 될 수 없죠.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이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럼 첫째 항은 뭔데? 몰라요. 그래서 첫째 항은 S1으로 다시 구해요. 여기다가 어디 갔어? 여기다가 1을 넣어봐요. n에다가. 그럼 뭐 나와요? n에 1 넣었으니까 9 빼기 1, 8. 어머? 하고 나니까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네. 따라서 A에는 두 번째 항부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풀어주는 거지. 기억. 3이죠? 똑같죠? 참. 니은. A1, A3, A5, A7까지. 자, 가자. 등비수열을 일정한 간격으로 똑똑똑똑 끊어 놓으면은 이 녀석도 뭐예요? 등비수열이 이룬다고 아까 동그라미 붙어있는 그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올 때까지 얼마를 곱해주면 돼? 공비를 2번. 그럼 여기도 공비 똑같이 여기도 공비 똑같이. 그러면 뭐 해주면 돼? 등비수를 합공식으로 4개 더하는 걸로 가주면 되겠네. 맞죠? 공비 얼만데? 81이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1 빠바밤 8 곱하기 공비 얼마라고요? 81이요. 항 몇 개예요? 4개요.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분모 얼마예요? 80. 분자에 있는 8이랑 약분하자. 10분의 1. 위에는 뭐예요? 81 자체가 3의 4승인데 그걸 다시 한번 4승했으니까 지수는 4 곱하기 4, 16. 3의 16승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맞나요? 오, 맞네요. 디귿 가자요. 디귿은 뭐예요? A의 2n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보세요. 뭐야 이거? 3을 쓰네. A의 2n 뭐 어떻게 구해요? 아까 구한 저 AN에다가
n 대신에 2n만 써주면 되잖아. 그럼 요거잖아. n 대신에 2n을 쓰는 거다. 마이너스는 그대로 붙어 있다. 그럼 뭔데? 지수는 아직도 여전히 굴어 보이냐? 공비를 제대로 찾아보고 싶으면 항상 지수를 뭐로 만들어야 돼? n-1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2는 이렇게 해줘야지. 뒤에 마이너스 2가 안 맞네? 플러스 1 해줘요. 그럼 얼마 나와요? 플러스 1, 얘는 9의 1승으로 빠져나와서 8, 9, 72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81의 n-1승으로 가야지. 공비는 81이고요. 지금은 공비만 물어봤으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정리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보여준 이유는, 요거 보여준 이유는 첫째 항도 72입니다. 알았죠? 끝. 두 수열 AN과 BN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무슨 수열인지 몰랐었는데, 나를 보니까 뭐야? 등차 수열, BN은 등비 수열. 다 얘기했네. 그리고 등차 수열의 공차는 P. 등비 수열의 공비는 P. 첫째 항은 6. 야, 줄 거 다 줬는데 이걸 왜 질문이야? 응? AN 뭐야, 그래서? 어떻게 가? 공차가 P인 등차 수열 어떻게 해야 되니? 첫째 항 6. 써주면 되잖아. 맞죠? 너희들이 쓴 대로 정리를 하면은 Pn 플러스 6-P 나올 겁니다. 알았죠? 첫째 항 더하기 n-1의 P. 알았어요? 두 번째 Bn도 찾아가자. Bn 어떻게 돼요? 첫째 항 6에다가 공비 P. n-1승까지. 됐냐? 됐죠? 그러나서 이제 밑에 걸 보니까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되도록, 그러니까 얘는 얼마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냥 P마다 더해져서 P 더해질 때마다 간다. 근데 얘는 P를 곱할 때마다 좀 처음엔 좀 작을지 몰라도 가능할수록 점점 커져가지 않겠냐? 펑펑 뛰어가지 않겠냐? 맞죠? 그럼 앞쪽에 한두 개만 맞춰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얘를 쭉 늘어나봐. 처음에 P에 1 넣어봐. 괜히 이렇게 정리했구나. P에 1 넣는 게 아니라 N에 1 넣어봐. 첫째 항 얼마 나와? 이거씩 바꿀게. 이러니까 더 어렵다. 첫째 항 더하기 n-1을 P로 갈게요. 자, N에 1 넣어봐. 뭐 나와? 6. 두 번째, N에 2 넣어봐. 뭐 나와?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그치? 자, 여기에 n에 1 넣어봐. 그 다음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냐면, 이거는 지금 첫째 항 맞춰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얘가 얘랑 같아집니다. 얘는 얘랑 같아집니다. 얘는 얘랑 같아집니다. 얘는 얘랑 같아집니다 하면서 등비수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등차수를 다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얘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맞춰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속 맞춰집니다. 알았나요? 그럼 결국 너희들이 뭐만 고민을 하면 되냐면, 다시 말하지만 얘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은 경우 1, 얘네들이 같은 경우 2, 얘네들이 같은 경우 3, 얘네들이 같은 경우 4 하면서 다 찾아보라고. 그거 언제까지 찾아요? 해보다 보면 보이겠지. 또 의문을 먼저 가지지 말라고요. 오케이? 자, 가자. 첫 번째, 얘네들이 같아진다. P는 얼마 나와요? 5분의 6이요. 근데 P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탈락이죠. 맞죠? 안 쓸게요. 두 번째, 얘랑 얘가 같아질 수 있죠. 넘어가 보면 4P, 4P는 6, P는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분수니까 탈락이에요. 그럼 세 번째, 얘랑 얘가 같아져 볼까요? 좀 좁다. 이거 등호로 하지 말고 선으로 연결해 놓자. 그럼 뭐예요?
3p는 6, p는 2 나오네요. 자연수입니다. 다음 얘랑 얘가 같아져 볼까요? 넘어가주면 2p는 6, p는 3. 다음 얘랑 얘가 같아져 볼까요? p는 6. 맞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찾아요? 그 다음은 p가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그 다음엔 여기 있는 p가 더 커. 7p, 8p, 9p 가잖아. 넘어오전 p는 음수예요. 안 해도 돼요. 끝. 3개가 답 11.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너희들은 나중에 뭐라 부르게 될 거야? 노가다 문제? 그러면서 너희들이 쌤, 노가다 문제 이거 해야 돼요? 학교 시험에 나와요?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나오죠. 지금 우리는 등차 등비를 하고 있지만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 규칙 찾기라고 했지. 규칙을 너네가 직접 찾아야 돼. 어떻게? n에다가 1, 2, 3, 4, 5, 6 넣어보면서. 어허? A1, A2, A3, A4를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살펴보면서 규칙을 직접 찾아야 돼. 당연히 노가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수열이에요. 하지만 너네가 등차 등비해서 노가다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식으로 그냥 대입만 하세요 하다 보니까 식에 너무 익숙해졌지. 그러다 보니까 노가다 문제를 안 나온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등차 등비는 식으로 너희들한테 노가다를 요약해 놓은 공식인 것 뿐이고 원래 수열 단원 자체가 규칙 찾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좀 전에 선생님 나라고 연락 온 놈이 하나 있는데 걔가 옛날에 전교 1등 출신이거든. 그 놈이 딱 요 단원에서 그 얘기를 했어. 쌤, 노가다 문제 풀어야 돼요? 내가 풀라고 걔 칠할 발광을 떨었는데도 자꾸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하는 소리가 이거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결국 수원에서 또 한 번 100점에서 미끄러졌다. 노가다 문제 하나 틀려가지고. 걔 기준으로는 하나 틀린 거지만 그건 전교 1등이니까 그런 거고.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노가다 문제 나와요. 알았죠? 가자. 12번. 응? 왜 자꾸 클릭이 한 번씩 풀리지? 12번. 자, 유형 17번. 요거 좀 이따가 얘기 한 방에 할게요. 45번, 47번 먼저 하고 오자. 자, 45번.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가 y는 k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납니다. 4점의 x좌표를 각각 a1, a2, a3, a4라고 하자. 그때 a1, a2, a3, a4라는 그 교점의 x좌표들이 순서대로 뭐예요?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맞죠? 자, 갑니다. 요 녀석은 어떻게 찾게 된 거야? 요 부분은 원래 어떤 함수야?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함수 그대로죠. 절대값은 여기 있는 걸 끌어올린 역할을 한 거니까 얘들은 원래 함수 그대로입니다.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있는 A1, A4는 어떻게 찾아야 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 찾기, K가 되는 거 찾기. 그래서 X제곱이 뭐가 되는 거 찾기, K 플러스 9가 되는 거 찾기. 맞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오게 되는 얘네 둘은 뭐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K. 됐나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요. 여기는 플러스 루트 9 플러스 K. 이렇게 따로따로 찾아도 더 좋고, 아니면 뭐 절대값 따위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결국 뭐야?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의 절대값 다른 거. 얘가 k가 되는 거 찾기. 그러면은 x제곱이 뭐가 되는 거 찾아주면 돼? 9 플러스 k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니?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9는 없앤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k요. 그래서 x값을 찾아보면은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9 플러스 마이너스 k가 되는 거 4가지가 나옵니다. 맞죠? 거기서 그러면 제일 큰 거, 두 번째 거,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작은 거까지.
맞죠? 제일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거까지. 그럼 제일 큰 건 뭐겠어? 당연히 플러스에 속에도 큰 거 아니겠냐? 얘는 당연히 플러스인데 속에는 좀 작은 거 아니겠냐? 맞죠? 여기는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여기도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얘를 맞죠? 되었음? 되었음? 근데 얘네들이 뭐 한대? 등차수열 이런데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A1, A2, A3, A4를 안 줬네 라고 하면서 4개가 등차수열이라고 할 때면, 그때면 만약에 얘가 A-D, 얘가 A 플러스 D, A-3D, A 플러스 3D로 잡았겠지만, 지금은 내가 미수를 먼저 찾았지. 아까 그 풀이도 맞다. 그렇게 해서 반대로 집어넣어서 성립한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미수를 K를 하나를 이용해서 찾아놨잖아. A와 D를 이용해서 미수 2개 잡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지. 이제 뭐만 하면 돼? 등차 중앙 공식만 써주면 되잖아. A, X, B가 등차수를 이룰 때, 또는 A, X, B가 등비수를 이룰 때 뭐 하라고 해? 중앙 공식 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써야죠. 맞죠? 간다. 그래서 앞에 거 3개. 너희들 해. 이거는 등차 맞지? 그러면 이거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더해주면 가운데 놈의 2배랑 같다. 이거 하나 해결하고, 여기서 K가 나오거나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나온다 치면은 두 번째 거 요 놈과 요 놈을 더해주면 가운데 놈의 2배랑 같다. 여기서 K가 나와버리면 여기서 맞는지 확인용으로 쓰면 되고, 여기서 K가 2개가 나오면 그 중에서 이거 성립하는 걸 찾아주면 되고. 알았죠? 둘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끝. 알았죠? (47번) 갈게요. 47번. 그림과 같이 함수, 아니, 뭐야, 이거. 그림과 같이 P, 0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라는 원의 근 두 접선. 이거 수상에 있는 원방의 접선 얘기네. 자, 어쨌든 그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서로 다른 점을 각각 AB라고 하고, 어딨냐? AB라고 하고. 그리고 Y는 KX라는 직선 AP와 만나는 점을 Q, 그 다음에 OQ, 어디 갔어? OQA의 넓이를 S1, OPQ, 어디 있어? OPQ의 넓이를 S2, OBP의 넓이를 S3라고 하자. 그때 S1, 2, 3가 등차수를 이룰 때.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이번에도 결국 너희들한테 S1, 2, 3 미수를 너희들이 잡아서 가든, 또는 뭐 K나 뭐 이런저런 문자들 이용해서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등차수를 이룬다, 등차 중앙 공식을 쓰든 둘 중 하나 하라는 얘기 아니겠냐? 넓이를 미지수로 잡아서 거꾸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니?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미지수를 잡아 놓은 걸 가지고 일단 넓이를 구해. 그래서 S1, 2, 3를 식으로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넓이의 등차 중앙 공식을 적용시켜 주세요. 이 얘기잖아. S1, 2, 3를 찾으라는 얘기야. 마지막에 등차수열은 그냥 거들 뿐. 오케이? 이거는 수원 문제보다는 수상 문제죠. 종혁씨. 일단 넓이를 찾아오는 게 그게 문제지. 등차수열이 문제가 아니라. 맞죠? 어떻게 하는데요? 2,0에서 긋는 원의 접선. 우리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긋는 접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접점을 가정해서 공식을 쓰든가, 기울기를 가정해서 공식을 쓰든가, D는 R 쓰든가. 오랜만에 나왔다, 그죠? 너희들이 보통 까먹으니까 나는 기본 풀이를 쓸게. 이 직선이도 어쨌든 직선 하나가 나왔어. 어떤 직선인데? Y는 기울기 몰라. 2,0을 지나는 직선이야. 한 번 더. mx-y-2m은 0이라는 직선이야. 근데 그게 원의 중심 어디까지? 0,0까지 거리를 구해볼래? 뭐 나와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 분자 빵빵 절대값 2m.
그게 뭐가 되면 돼? 원의 벤질은 얼마예요? 루트 2. 그러면 좌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절대값 속에 있는 거는 굳이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 없습니다. 떼버리면서 우변 넘어가서 루트 속에서 2m제곱 플러스 1로 묶을까? 2를 전개해 놓을까? 전개하자.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한쪽은 절대값, 한쪽은 루트. 어떻게 해결해? 양변을 제곱합니다. 맞죠? 양변을 제곱해주면 좌변은 4m제곱이고요. 우변은 2m제곱에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럼 넘어가주면 2m제곱이 나오니까 는 2가 되려면 m제곱은 1이면 돼요. m 값은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두 개의 직선을 찾았잖아. 맞지?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 1이라고 적용을 해주면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여기는 2고. 됐죠? 그럼 S1, 2, 3를 찾을 수 있는 재료 요거 OBP는 이미 찾았고 OAQ나 OPQ? OQP? 뭐 어쨌든 요거 찾으려면은 Q의 Y좌표만 있으면 되네. 뭐 요 녀석 넓이 구하려면 Q의 X좌표, 요 녀석 넓이 구하려면 Q의 Y좌표, 그리고 Q의 좌표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Q라는 점은 또 어떻게 찾아줄 건데? 너희들 그림 좀 잘 봐. 지금 여기는 두꺼워져서 분필 때문에 두꺼워져서 잘 안 보일 거니까 Q가 어떤 점인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잖아. 교점이면 뭐 해야 돼? 연립해야지. 뭐랑 뭐? 하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다른 하나는 y는 kx에 대해서 둘이 뭐 하래? 교점이잖아요. 맞죠?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뭐 양을 빼던가 둘이 같다라고 하던가 k가 아니라 kx 둘이 같다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k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넘어가주면 x 앞에 개수가 k 플러스 1 양면 나눌게요. 그럼 y좌표는 그놈의 k배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그치? 됐나요? 끝. 이게 바로 Q의 좌표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S1, 2, 3 다 찾을 수 있네. 첫 번째 다시 한번 S1 가자. S1 넓이 어떻게 구할래? 밑변 높이. 밑변은 2가 되고 높이는 Q의 X좌표가 된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S2. S2는 어떻게, 색깔 바꾸자. S2는 어떻게 구해요? 요 녀석입니다. 그죠? 어떻게 구해요? 밑변 높이. 높이는 Q의 Y좌표. 밑변은 2. 벌써 보이기 시작하네. S3 뭐예요? OBP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다. 그죠? 자, 마무리 지을까? 얘는 2고 얘는 K 플러스 1분의 2K고 얘는 K 플러스 1분의 2야. 끝났잖아. 등차야 등비야? 등차. 요놈의 두 배는 둘의 합과 같다. 됐음? 넓이 구하기잖아. 여기까지는 1학년들이 푸는 거지. 알겠어요? 너무 시도를 안 했고 원방 내용을 까먹었다고 해서 질문이잖아. 내가 아까 처음에 문제를 읽자마자 아 원에 접선을 긋는다. 이거 수학상 내용이다. 그치? 라고 시작했지. 너희들도 그걸 모를까? 원이 나오고 접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써놨는데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해설지를 보거나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먼저 책을 뒤져봤었어야 돼요. 어디를? 수학상 원방. 이해됐음? 그렇게 공부합시다 라는 게 우리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내가 했던 얘기 그거야. 이과 과목은 이과처럼 공부해야지. 이과처럼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면서. 알겠죠? 너희도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유형 17번으로 가자. 자, 너네가 여기를 질문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유형들의 원리를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어? 이게 아니라 전에 내가 설명도 안 했는데 결국 실생활로 생각을 해봐. 실생활로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 현재의 100만 원은 그 가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왜요?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놨으면 떡상을 했을 수도 있고. 맞죠? 왜? 내가? 아니 별로. 나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있잖아.
햇째와 그랬째 껄무새 알아? 햇째와 그랬째 내가 오른다 햇째 사라 그랬째 이런 게 이제 햇째와 그랬째거든. 어쨌든 남들이 올라서 그걸 가지고 배를 아파하면 그거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에요. 본인의 철학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자꾸 비트코인을 사라 했다 치자. 나는 안 샀어. 올랐어. 왜 안 샀는데? 본인은 비트코인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뭐 그런 원인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치면 거꾸로 누가 자꾸 비트코인을 사라 했는데 너네 비트코인 완전 개 박살난 적 한번 있었던 거 알지? 거의 뭐 몇 년을 수년을 종이 조각처럼 되어 있었어. 1,000만 원 사놓은 게 300원 돼 있고 이랬던 적도 있었어. 그때는 그러면은 사라 했었을 때 나는 샀어야 되냐? 아니거든. 투자를 할 때는요, 개인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 같은 거는 투자를 안 해요. 오르든 말든 나는 노관심.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결국 눈치 싸움이거든. 누가 팔면 가격이 떨어지고 누가 사들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누가 팔지 누가 살지 언제 알아? 어떻게 알아? 모르지. 눈치 싸움이야. 근데 주식은 마찬가지의 원리인데 오르는 데는 왜 사겠니? 사람들이 오를 거라 예상을 하니까 사지. 왜 오를 거라 예상하니? 예를 들어서 삼성이 대박이 터졌어. 아이폰이 졸라 잘 나가. 테슬라가 차가 대박이 났어. 그러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그건 현물이거든. 알았죠? 그래요. 비트코인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부동산,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까지 다 따져서 현금 가치를 따질래? 원래는 그게 맞지만 그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고등부의 수학에서는 그러면 분명히 시간에 따라 금액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돈이 오르고 내릴까를 딱 하나 은행의 이자율만 가지고 갑니다. 물론 은행의 이자율도 그때그때 달라져요. 실생활에서는.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은행의 이자율은 웬만하면 심화 문제 딱 한 유형을 제외하고는 은행의 이자율을 고정시켜 놓고 풀어요. 물론 학교 시험에는 은행의 이자율도 바뀔 수도 있다. 그 문제 딱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알았죠? 알았죠? 시대의 그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여 연이율을 이렇게 뭐 한다. 이런 식의 문제도 가끔 나와. 알았죠? 그건 그거 따라가주면 되고.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현금의 가치를 오직 은행의 이자율을 따라 맞춰주는데요. 은행의 이자율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원리 합계를 일단 처음에 계산하라고 합니다. 원리 합계가 그 이름이 뭐야? 종효가? 원금과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그게 원리 합계입니다. 근데 원리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 그거니까 지수는 나랑 여기 안 했지. 방학 때 안 했었지. 그래요. 한번 제대로 잘 들어봐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인 원리 합계는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달라지는데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복리법이라 해서 단수로 이자를 붙이는 방법이고 복수로 이자를 붙이는 방법이야.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자 한번 딱 계산하고 그대로 계속 주는 거. 실생활에서는 단리법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은행 같은 국민은행 같은 1금융권들은 다 단리예요. 대부분이. 알았죠? 단리법은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에 대해서만 5천만 원을 넣으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1년을 넣어놔도 10년을 넣어놔도 계속 그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는 것을 단리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A1을 넣어 놓으면은 이자를 다음 해가 돼도 AR만큼만 주고 그 다음 해가 돼도 AR만큼만 주고 그 다음 해가 돼도 AR만큼만 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단리법이에요. 그래서 N년이 지나고 나면 AR을 N번 더하지. 그래서 뭐야? A 플러스 AR 이게 N번 붙었겠지. 를 A로 묶어서
1 플러스 Rn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우리는 단리법이라고 합니다.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단리법은 그 원리만 익혀두세요. 알았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근데 복리법은 달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이런 투자 회사들 있지. 그런 곳들은 사실 리스크가 좀 커요. 돈을 놓는 것 자체가 1금융권처럼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도의 위험도 있고 그게 이제 투자 회사들이 점점 낮아지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 뭐 우리투자증권 이런 데들은 좀 굵직굵직하겠지만 너희들이 이름 잘 모르는 투자증권들 되게 많거든. 그런 데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서는 상품성을 그래서 높여야만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가 맡기겠지. 왜? 그게 아니면 불안한데 누가 넣겠어? 이자율이 비슷해. 우리은행이랑 국민은행이랑 예를 들어서 어떤 너희들이 잘 모르는 뭐 예를 들어서 인환투자증권이 있다 치자. 넣겠냐? 그 불안해서 못 넣을 거 아니야. 은행 이자율이 똑같으면 그걸 왜 넣어? 국민은행에 넣지. 근데 진환이가 그 회장이 돈을 벌고 싶어서 엄청 비싼 리스크가 크지만 비싼 상품을 내놔. 그러면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그러다 보니 거기서 사용하는 게 보통 복리예요.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복리는 넣어놓으면 넣어놓을수록 돈이 갑자기 확 불어나기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 왜? 복수. 이자를 있잖아. 1년을 넣어놓으면은 원금도 그대로 있지만 이자도 붙거든. 그럼 그 다음 해는 이자가 붙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11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럼 1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줘요. 그게 쌓이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는 겁나 커지기 시작하지.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녀석을 원금처럼 해서 원금도 그대로 있고 이놈에 대한 이자를 또 주고 이거를 원금처럼 해서 원금도 그대로 남겨놓고 이놈에 대한 이자를 또 주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게 바로 복리예요. 실생활에서는 은행에서는 복리는 사실 만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등부에서 다룰 때는 이게 더 재밌기 때문에 얘를 더 많이 계산을 합니다. 현실성과는 좀 무관하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만큼 오케이? 거듭제곱 꼴로 이자를 주게 돼요. 이게 이제 복리법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들이 지금 유형 17번인가? 이게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유형 16번도 원리합계의 한 유형 중 하나죠. 그 녀석과 함께 계속 설명할게요. 거기로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적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상식을 알아두자. 적금과 예금의 차이 알고 있나 지수야? 적금과 예금 잘 몰라요. 자, 적금은 뭐야? 아는 사람 없어? 적금과 예금의 차이. 응? 아니에요. 예금이 한 방에 집어넣어 놓는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당첨 수령금을 통장에 그냥 딱 집어넣어 놓는 거 10년을 묵히든 20년을 묵히든 1년만 묵히든 그거를 예금이라고 합니다. 한 번 넣고 끝. 근데 적금은 쌓을 적자야. 내가 일정한 금액을 매달 또는 매년 쌓아 나가는 거. 그게 적금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이라고 나오는 문제들은 다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 딱 돈을 집어넣어 놓는 거는 예금. 그럼 예금은 어떻게 푼다? 이게 예금이야. 구분하세요. 알았죠? A1을 딱 N년 동안 집어넣는 그때의 금액은 요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금은 내가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거야. 가끔 예금 물어보면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예금 뭐예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적금은 다시 어떻게 넣는다고? 매년 혹은 매월. 나는 매년이라고 할게요. 일정한 금액을 계속 집어넣는 거. 보통은 매달이겠죠.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번다. 그 중에 내가 100만 원씩 매달 저축하는 것. 그게 이제 적금이에요. 알았죠? 자, 갑니다. 그래서 적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유형 한 두 가지. 원래는 세 가지인데 난 딱 두 가지로만 설명하고 끝내는데요. 여기 있는 두 녀석들 또는 세 녀석들은 전부 다 뭐예요? 현금의 가치를 맞추는 거야. 그 현금의 가치를 언제로 맞출 건데요? 나는 하나로 통일을 해놓지만 어떤 문제집, 어떤 선생님들은 이쪽으로 맞추라고 이거는 또 이거로 맞추라고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디로든 하나로 잘 맞추기만 하자. 그거 기준을 너희들이 세워놓으면 돼. 자, 다시 한번. 일단 매년 넣는다고 치자. 일단 올해부터 1년째 돈을 넣기 시작할 거예요. 얼마를 넣어요? A1을 넣을 겁니다. 2년째 돈을 집어넣어요.
얼마를 넣어요? 일정한 금액 역시 A1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요. 3년째 돈을 집어넣을 거예요. 얼마를 넣어요? 역시 A1을 집어넣을 거예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집어넣어요? N년 동안 집어넣습니다. A1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잠깐 접근 문제 하나만 살펴보면 있다. 자,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로,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로. 자, 1407번 6번으로 가자. 1407번 이율 2%, 1408번 이율 3%. 저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풀 때 중요하지 저것 때문에 문제가 달라진 건 아니야. 자, 이율이 주어져 있어. 1년마다 복리로, 1년마다 복리로. 똑같은 내용이죠. 매년 15만 원씩, 매년 30만 원씩. 금액이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넣든 10년, 똑같네. 뭐 금액이 같든 다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두 문제가 달라졌는데 뭐 때문에 달라졌게? 바로 요거야. 1407번, 1406번은 매년 초에 넣습니다. 그리고 돈을 찾는 거는요. 10년째 말에 찾아요. 초에 넣고 말에 찾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1408번은 매년 말에 넣고 10년 말에 찾아요. 그 두 개에 의해서 이 문제는 달라졌어요. 저게 문제야. 자, 저게 왜 달라지는지 역시 지금 이거 타임테이블이야. 쭉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금액의 변화를 살펴볼 거야. 1406번, 7번처럼 보통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10년째든 N년째든 N년 초에 넣었어. 근데 돈을 찾는 거는 N년 말에 찾아. 그리고 방금 1408번 같은 문제는 1년째 초에 A1, 2년째 초에 A1, 말. 밑에 건 쓰지 마. 부분만 하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어요. N년째 말에 돈을 넣어요. 근데 찾는 건 언제 찾는다? 얘는 10년째 말에 돈을 찾고 얘는 N년째 말에 돈을 찾을 거야. 둘은 무슨 차이가 났어? N년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잘 봐. 0.999999는 뭐랑 같아? 1이랑 똑같죠? N년째 초는 N년 1월 1일 0시 0분 0시 0분 0초를 얘기해요. 얘는 N년 말은 N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5999999999999999초를 얘기를 해요. 즉 N 플러스 1년이랑 똑같아. 하지만 왜 말이라고 써준다? 돈을 안 넣거든. 만약에 이게 N 플러스 1년 초였다면 돈을 넣겠지. 넣자마자 찾았겠지. 얘랑 같아지는 거지. 얘는 돈을 안 넣고 기간만 1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뭐가 차이나 얘들아? 돈을 넣는 횟수는 똑같은데 이자를 한 번 더 붙이냐 안 붙이냐의 차이가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8번 같은 거 풀 때는 좀 다르게 풀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찾았어요. 찾을 거예요. 가자. N년째 말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결국 나는 여기로 현금의 가치를 맞출 건데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한 통장에 A1씩 계속 때려 넣었나? 이자율이 똑같은 통장을 매년 만들어서 넣고 그 통장을 다 합친 거나 사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왜? 이자는 계속해서 원래 들어왔던 금액들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붙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로 돈을 다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 이자 붙었겠지. 이자 붙었겠지. 이자 붙었겠지. 이자 붙었겠지. 매년 집어넣는 그 금액들에 대한 원리 합계들을 다 더해주시는 게 바로 답이에요. 알았죠? 우와, 잘 봐. 그래서 결국 현금 가치를 언제로 맞추자? 마지막에 찾을 때로 맞춰주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데요? 복리로 이자를 붙이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
몇 년이 흘렀어? 1년이 실제로 흐른 거죠. 얘는 n 플러스 1년 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자는 한 번 붙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도 1 플러스 R의 몇 승, 얘도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승, 얘도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승 하면서 이자를 열심히 붙여요. 그놈들을 뭐 해준 거? 싹 다 더한 게 바로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야. 이해됐음? 그럼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1 플러스 R의 1승, 뭐 2승, 3승, 4승, 5승, 6승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공비 1 플러스 R,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양 얘. 공비 얼마라고요? 1 플러스 R. 항이 몇 개예요? 전체 돈을 몇 번 넣었어? 1년째부터 n년째까지 몇 번 넣었네? n회 납입을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n승으로 맞춰주면 돼. 즉 내가 지금 얘네 지수를 안 썼지만 답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왜? 나는 항상 항의 개수로 보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 일단 맞추기는 해보자. 뭐 하면 돼? 1부터 몇 가지 해야 n개냐? 당연히 n까지겠지? 그래서 n-1, n-2 이렇게 쓰셔도 좋고 몇 년이 흘렀는지를 보셔도 좋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을 구하세요. 1 이름 사라질 거고 그게 바로 너희들 적금 요거 유형 16번의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어놨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워서 풀려고 하면 너네 다 틀려요. 시험 전날 외워도 시험 도중에 까먹어요. 알았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시험 직전에까지 계속 공식을 보다가 시험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원리합계 찾아서 바로 거기다 쓰고 나서 시작을 하면은 모를까? 다 틀려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냐? 다른 것들도 그럴 거 많잖아, 사실. 시험 직전까지 너네 막 공식 안 외워지는 거 막 보다가 시험 딱 시작할 때까지 계속 보다가 시험 시작하면 뭐 좀 쓰고 시작하고 이런 게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얘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음? 그래서 지금 내가 요거 주황 색깔만 뿅 해서 요걸 외우세요가 아니라 이거 전체가 이 문제, 이 풀이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음? 그게 유형 16번입니다. 절대로 외워서 풀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 유형 16번 혹시 질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위에 있는 요 공식을 보면서 공식을 풀면서 한 사람들은 다시 다 푸세요. 이걸 그려. 알았어? 찍으려면 찍고. 오늘 원래 수혜를 합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진도 못 나가겠는데? 어쩌지? 다음 주 어떻게 하지?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어떻게 하지? 오늘은 등비 수요일 시험을 본다 치자. 내일 어떻게 하지? 다음 수요일 어떻게 하지? 그럴까? 수요일 시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풀면 어떻게 한다? 4년 너무 짧아.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한다? 1년 초 뭐예요? 30만 원. 2년 초 30만 원. 10년 초 30만 원. 10년 말 돈을 안 넣고 찾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뼈병 금액 어떻게 됐어? 30만 원에서 이자율 얼마야? 2%. 1.02만큼 이자 몇 번? 한 번 붙이면 되는 거야. 따라라라 마지막 처음에 넣은 돈은 몇 년 흘렀어? 이거 11년째 말이 초지. 1년 초에서 11년째 초까지 몇 년 흘렀어? 당연히 10년이 흘렀죠. 그래서 1.02에 10승. 그래서 이 녀석들 다 더할 거야. 3 내봐. 얼마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양 공비 항의 개수 승 이거 계산하면 답이라고요. 쉽죠? 별로 쉬워요. 이거 몇 개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알았지? 쓰고 있냐? 자, 그럼 두 번째 1408번은 또 어떻게 해달라고? 1년째 말해. 2년째 말해. 10년째 말해. 얼마씩? 15만 원씩 계속 돈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돈을 언제 찾아요? 10년 말까지 금액 10년 말에 맞추세요. 그럼 가자. 이자율 3%, 1.03. 마지막에 넣은 얘, 이자 얼마 붙었어요? 안 붙죠? 넣자마자 찾을 거니까. 그럼 여기는 몇 년을 넣었어? 1년 말에서 10년 말까지 9번 붙은 거잖아. 얘들 더해주면 돼. 알았죠? 그럼 0승, 1승, 2승부터 9승까지 합 내봐. 어떻게 돼? 1.03 공비에 마이너스 1분의 첫째 양 15. 첫째 양이 좀 다르죠? 얘는 첫째 양 이자 한번 붙고 얘는 첫째 양 이자 한번 안 붙고. 그리고 1.03에 10승 마이너스 1. 둘이 무슨 문제가 뭐가 달라? 똑같잖아. 알았음? 근데 이 녀석을 아까 말했듯이 외우려고 들어가면은 이게 뭐지 졸라 헷갈려요. 알았음? 그리고 이거는 매년 초에 넣는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나.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는 거는 기수불이라고는 명칭을 쓰시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기간의 말에 집어넣는 걸 기말불이라고도 해요. 연초, 연말. 기간의 초, 머리, 수. 머리에. 기간의 머리에 수, 불, 납입하는 거. 지불하는 거. 알았죠? 그 기수불. 그 매년 말에 짓는 거는 매년이라는 단위, 기간에 말에 불, 지불하는 거. 알았죠? 끝.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외워서 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유형 17번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좀 지워도 돼? 적금. 자, 지금 이거 방금 풀이한 거 있으니까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중에 뭐도 있냐면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은 다른데 둘이 똑같아요. 연금은 뭐 많이 들어봤지? 국민연금도 있고 요새 말 많은데 계속 말 많은 지 한참 됐는데 그지?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공무원연금 이런 것도 있겠지. 또 금메달연금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 어쨌든 연금 뭐야? 은퇴 후에 몇 년 동안 돈을 지불받는 거. 연금 복권도 있는 거 아니야? 로또? 연금 복권도 있거든. 로또는 조금 다른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야. 1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돈을 주겠대. 뭐 이런 거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매년 그냥 달 단위로 가자. 매달 500만 원씩 1년 동안 돈을 준대. 그럼 얼마야? 500만 원 곱하기 12번이니까 6천만 원이냐? 아니지. 각각 그 시기에 따라서는 500만 원이 맞지만 첫째 달에 받는 500만 원과 12개월째에 받는 500만 원은 그 가치가 다르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연금을 예를 들어서 뭐 복권이라고 치고 연금 복권에 당첨됐어. 근데 내가 그거를 매달 받지 말고 어떻게 받아봐? 한 방에 땡겨 받고 싶어. 그럼 6천만 원 주세요 하면 얘가 양아치지. 나중에 500만 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450 정도랑 가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 450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1년 뒤에 50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땡겨 받고 싶어. 그게 연금이고 얘는 반대야. 어떻게 원리를 따져보면 똑같다. 오케이? 얘는 현재가 있어요. 상환이 뭐야? 돈을 빌린 겁니다. 빌려서 다음 해부터 매달 일정 금액씩 갚아 나갈 거예요. N년 동안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랑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같은 의미지. 얘를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연금에 가입됐어. 그래서 그 회사한테다가 내가 돈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안 된대.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쪼르륵 계산해가지고 연금을 내가 가입했지. 자, 종혁이가 돈이 좀 많아. 그 종혁이한테 야, 나한테 이만큼만 줘. 돈을 빌려. 대신에 내가 연금 받을 때마다 주어서 그거 다 주면은 갚는 걸로 하자. 라고 계산할 수도 있잖아. 그거랑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연금의 일종의 상환입니다. 알았음? 똑같이 풀면 돼.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야. 금액의 현금 가치를 맞춰주는 거예요. 뭐요? 마지막에 돈을 납입하는 N년째로 맞추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약속 꼭 지켜야 되니? 아니, 여기로 맞춰도 돼. 여기로 맞춰도 돼. 여기로 맞춰도 답은 나와. 근데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제공하는 정보들이 여기에 맞춰야 쉽게 풀 수 있게 해놔서 여기로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알았죠?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넣는 돈 얘는 그냥 A1이죠. 얘는 몇 년이 흘렀어? 1점이면 넣어. N-1년이 흘렀죠. 그 녀석들을 몽땅 더해주세요. 뭐 나와요? 1 플러스 R-1이니까 이젠 R로 쓸게. 첫째 항 A. 공비 1 플러스 R에 항의 개수 몇 개? N개. 뭐랑 똑같아? 아까 적금의 기말부료랑 비슷하죠? 당연히 똑같죠?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뭐가 다르다? 얘가 있는 거야. 빌린 놈도 만약에 빌려주지 않고 은행에 넣어놨다면 돈은 달라져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1,000만 원을 빌렸다 해서 여기서 더해서 1,000만 원을 갚으면 양아치지. 이것도 가치를 맞춰줘야 돼. 공비 몇 번부터요? N번부터요. 왜요? 얘랑 다르다. 왜? 여기도 1년만큼 더 차이 난다. 현재와 1년 후. 알았죠? 그래서 그 둘이 뭐 해주세요? 얘랑 내가 갚은 금액이 같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상환이에요. 상환은 적금이랑 다르다면 뭐야? 적금의 기말부리랑 똑같은데 뭐가 하나 달라진 거야? 목표치가 생긴 것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게 유형 17번입니다. 철수 가보자. 철수는 이번 달 초에 자가용을 구입을 했어요. 일부는 금액으로 냈어요. 근데 1,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이달 초 1,000만 원을 빚졌나 봐. 그래서 2년 24회 동안 언제부터? 이달 말부터. 잘 봐. 이번 달 초와 이번 달 말은 한 달 차이 났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갚는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1개월째, 2개월째 해서 몇 개월째까지? 24개월째까지 돈을 갚아 나가는 거야. 일정 금액 갚는다 얼마? 몰라. 그걸 구하래. A. 그럼 금액을 맞춰봅시다. 어디로? 24개월째로요. 그럼 마지막에 내는 돈 A1은 그냥 A1이고요. 처음에 넣은 돈 A1은 이자가 몇 번 붙었어? 민서! 이자가 몇 번 붙었어? A1에 대해서 몇 번 붙었어? 몇 개월 흘렀어? 23개월 흘렀잖아. 맞죠? 이자율 얼마? 1%. 그 녀석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1.01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A. 그 다음에 이자 1.01로 이자 몇 번 붙었다고요? 24번. 그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회사도 역시 은행 이자율 똑같이 1%로 받아서 24번 받은 거랑 같아지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보는 걸로만 생각하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너희들이 이 유형은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기만 하면 되고 조금만 더 경제적인 관념, 경제관념에 대해서 좀만 더 집중해서 풀어보시면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이걸 왜 펴놨으면? 됐죠? 끝. 자, 오늘 수혈합으로 수업하지 말라나? 응, 하래. 자, 오늘 기본적인 수혈합 내용만 얘기하고 마치게. 넘어갑니다. 자, 간다. 자, 기본적인 수혈합 졸라 쉬워요. 이거 해야 다음 시간에 수혈합 제대로 끝낼 수 있어서 여기까지는 하고 갈게. 10분 안 걸려. 5분 만에 끝낼 거야. 자, 문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오시고요. 자, 결국 너네 이번 수열 파트가 어려울 거야. 시험에서. 왜 어렵게? 원래 합계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있어. 뭐가 어렵게? 오늘 아까 내가 했던 얘기야. 본인이 스스로 규칙을 찾아야 되는 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수열의 합과 다음 단원인 수학적 귀납법에서 나와요. 특히 귀납법. 그 앞에 나왔던 등차등비는 졸라게 쉬운 거죠. 규칙을 찾아야 돼. 근데 만약에 등차라는 규칙이거나 등비라는 규칙이라면 공식이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돼. 이게 다야. 그 공식 자체도 등차의 3개, 등비의 3개 끝. 6개가 다거든. 알았죠?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등차 등비 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잖아. 원리합계 같은 이런 이상한 활용 말고는. 맞죠? 근데 수열의 합부터는 너희들이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왜? 등차 등비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자, 근데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심화 문제에 가서 어려운 문제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쉬워요. 수열의 합입니다. 뭐예요? 시그마가 나와요. 시그마의 등장 배경부터 막 설명하는 건 이제 방학 때 하던 처음 수업이고 결국 너희들은 수열의 합 시그마에 대해서 기본 성질부터 해서 문제를 풀러가야지. 수열의 합의 기본 성질 몇 가지 없습니다. 뭐뭐 있어요? 앞으로 시그마라는 걸 만났어. 그 안에 더하고자 하는 대상에 AK와 BK를 더하거나 뺀 녀석에 대한 시그마가 나왔다. 그럼 뭐 해줄 수 있다?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시그마 해도 된다. 기억나죠?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뜯기도 하고 뜯어져 있던 걸 합치기도 하지. 그때 뜯어져 있던 걸 합칠 때는 시작이 똑같은지 끝이 똑같은지 잘 확인해서 가주시고요. 더하기면 더하기로, 빼기면 빼기로 도는 맞춰줘야죠. 맞죠? 첫 번째 거 끝났어요. 두 번째 녀석.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수열에 앞에 C배가 붙어 있다. 그럼 그 C는 뭐 해도 돼? 자유롭게 시그마 밖으로 뽑아내도 상관이 없죠. 맞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시그마에 C가 더해져 있다. 얼마야? CN. 그렇지. NC, CN. 왜? K에 1 넣어도 C, K2 넣어도 C, K3 넣어도 C, KN 넣어도 C, C 더해도 돼. 몇 번? N번. 그때 조심할 거. 절대로 요 두 개 곱하면 되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가주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N개네 CN으로 가세요. 왜? 시작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2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5부터 7까지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래서 시작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로 접근해야지 끝에 거 곱한다라고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뭐 있나? 그 다음에 뭐 없는 것 같다. 자, 근데 여기 내가 비워놓은 자리 하나 있지? 여기에 뭐 들어가게? 자, 두 수열을 곱해요. 곱한 수열에 대해서 시그마 하라고 할 때 각각을 시그마로 따로따로 뜯어요. 이겁니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된다. 알았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써준 거야.
그렇죠. 나누기도 마찬가지. 뜯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이거는 까먹은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없을 거야.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너네 아마 까먹은 사람 대부분일 거라 그냥 바로 쓸 텐데 시그마 K 공식 기억나지? 얼마예요? 외워 주세요. 다시 한번. 알았죠? 자, 시그마 K 공식. 두 번째는 K 제곱 공식. 기억나? 보면 기억날려나? 6분의 n 플러스 1. 얘는 n 플러스 2가 아니라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 K 삼승 공식. 얘는 뭐예요? 첫 번째 녀석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녀석과 똑같이 생겼는데 전체 제곱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예요. 이거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들 다 풀어오세요가 오늘 숙제예요. 알았죠? 별로 없죠? 유형 몇 개 안 될 거야. 수요일까지. 한 4-5개 조금 더 많을래나? 알았죠? 요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들만 오늘 숙제고요. 다음 시간에 시금에 대한 또 다른 더 많은 내용들 더 진행할 거고요. 이거 안 찍어도 돼. 책에 그대로 다 있는데 뭐. 물론 찍으려면 찍고.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